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셋째 주 알짜 뉴스입니다. 아이패드로 태블릿 PC 시장을 선도한 애플이 지난주에 후속 모델 아이패드2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최우섭 기자가 전합니다. 아이패드2가 지난 11일 미국에 출시됐습니다. 최근 애플 제품들이 출시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각 애플 스토어 앞에는 출시 전부터 아이패드2를 구입하려는 이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사전 예약 판매를 하지 않아 가장 빨리 제품을 구하는 방법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뿐이었는데 출시 첫날에만 5, 60만 대가 팔리며 심각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패드2는 900MHz로 작동하는 A5 듀얼코어 프로세서가 들어갔고 메모리는 512MB로 2배 늘어났습니다. 그래픽은 신형 파워VR GPU가 맞습니다. 배터리 성능은 1세대와 비슷하지만 CPU는 약 2배, 그래픽 성능은 9배 수준으로 빨라졌습니다. 앞뒤에 카메라를 달아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무료 영상통화인 페이스타임으로 아이폰, 맥북 등의 단말기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2는 1세대와 마찬가지로 16GB부터 32, 64GB 제품이 나오고 각각 와이파이와 3G 버전으로 나뉩니다. 값은 와이파이 16GB가 $499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는 4월부터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미국 내 공급 부족으로 하반기에나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지진의 여파로 국내 출시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디어의 최우섭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속도를 높이고 웹 표준성을 강화한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9를 전 세계에 동시 출시했습니다. 한국 MS는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9의 한글판 출시를 알리고 이날부터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S는 자바스크립트 처리 속도가 익스플로러 8에 비해 12배 빨라진 것을 비롯해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어 웹페이지를 여는 속도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악성 소프트웨어의 99%를 차단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 내역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탐지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추적 방지 기능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익스플로러 9는 윈도우 비스타와 윈도우 7에서만 쓸 수 있고 윈도우 XP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본 지진에 따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세계 자동차 산업과 전자, IT 산업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난 15일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실제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주요 전자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현물 시장에서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일본 대지진 관련 모금 활동을 온라인을 통해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들은 특별 섹션 및 모금 페이지 등을 통해 모금 활동을 벌이거나 응원의 댓글을 다는 등 기존 일본에 대한 감정보다는 인류애를 강조하는 모습들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지난 16일 애플의 아이폰4를 정식 출시하고 전국 대리점을 통해 개통을 시작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19일부터 매장에서 직접 구입, 개통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력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인 갤럭시 S 시리즈와 갤럭시 탭의 출고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애플의 아이패드2 출시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지만 삼성전자는 일정 시점이 지난 제품에 한해 마케팅 차원에서 가격을 낮춘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먼저 출시된 아이패드2를 구입한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일부 제품에서 외관에서 2가지 결함이 확인됐다고 IT 전문지 인가젯이 보도했습니다. 최근에 일본 지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스팸 메일이 외국에서 퍼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메일은 PC에 손상을 입히는 특별한 기능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향후 일본 지진 관련 스팸 메일이 악성 코드 배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보안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일본 지진의 여파로 온라인 시장에서 식료품 클릭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가격 비교 사이트 클릭률을 집계한 것을 보면 쌀이나 김치, 생수나 통조림 등 가공식품의 클릭률이 지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디도스 공격으로 발령한 사이버 위기 주의 경보를 지난 15일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커뮤니티 포털의 원조로 출발한 프리첼이 11년 만에 결국 파산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출발한 프리첼은 한때 가입자 1000만 명이 넘는 등 전성기를 누렸지만 유료화 결정 이후 가입자들이 떠나면서 파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전 세계 PC 시장에서 델이 대만 에이서를 제치고 부동의 2위 자리를 굳히고 있다고 시장 조사 업체인 아이서플라이가 밝혔습니다. 델은 기업 시장에서 선전한 반면 에이서는 주력 제품인 넷북, 노트북 PC 시장에서 아이패드에 잠식당하면서 주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태블릿 PC나 고성능 노트북들이 휴대하기 편해짐에 따라 지난해 4분기 국내 넷북 출하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4%나 감소하는 등 국내 넷북 시장이 급격히 쇠락하고 있다고 한국 IDC가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소셜 커머스 기업인 그룹폰이 지난 14일부터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요즘 부상하고 있는 소셜 커머스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과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를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12일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 유료 앱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지만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품질 불량이 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허위 과장성 앱, 그리고 다운로드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는 문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는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절반이 넘었으며 상대방 메시지에 꼬박꼬박 응답을 해야 한다는 이유도 30%를 넘었다고 취업 포털 인크루트는 밝혔습니다. 차세대 저장 장치로 각광을 받고 있는 SSD가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한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홍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SSD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인텔과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SSD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나와 리서치를 통해 살펴본 결과 불과 8개월 전인 2010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SSD 시장은 인텔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SSD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판매량이 급상승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3% 차이로 인텔을 바짝 쫓고 있어 당장 다음 달의 순위를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OCZ의 선전도 눈에 띕니다. 마찬가지로 2010년 6월에는 2%의 저조한 판매량만을 기록했지만 하드웨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좋은 평가를 얻은 탓에 빠른 속도로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같은 대형 반도체 제조사들의 스토리지 시장 진출 가속화가 기술의 발전과 가격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잇 홍진욱입니다. 한성컴퓨터에서 샌디브리지를 탑재한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을 출시했습니다. 기가바이트는 2세대 코어 i7 프로세서를 넣은 고성능 노트북을 선보였습니다. 핑크웨어는 1.43GHz급 CPU를 탑재한 2D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ES500을 선보였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헨리 인터내셔널에서 새로운 노트북 카메라 가방을 국내에 선보입니다. 이 제품은 벨기에 오키오 제품으로 화려한 컬러와 다양한 디자인으로 젊은 층을 겨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의 지진 참사를 보면서 대자연의 재앙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숙연해집니다. 일본인에 대한 그동안의 쌓인 감정보다는 이웃나라 사람들을 위해 애정을 발휘하는 네티즌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알짜 뉴스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